저는 40살이 넘은 주부입니다. 남편은 약간 무뚝뚝한 편이고 결혼 20년 정도 된 어느 부부처럼 성관계를 자주 갖지는 않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같이 가자고 하면서 저를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스와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지는 것을 보고 파트너를 서로 교환해서 관계를 가지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설득했지만 저는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아서 먼저 와버렸습니다. 그 후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저렇게 살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남편도 호기심이었을까요? 제가 거기서 남편이 시키는 대로 했다면 부부관계가 더 좋아졌을까요? 애들 때문에 이혼을 생각하지는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요? 이혼이 답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부부교환에 대해서 상담하신 이야기인데요. 이건 조금 각색을 했어요. 원래 상담자들은 이런 상담 내용을 그대로 노출하면 안 되고 그것이 직업윤리하고도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슷한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꽤 많이 계셔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혼합해서 각색을 좀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자기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 남편이 원해서 어딘지도 모르고 갔는데 거기가 그렇게 부부 교환을 하는 곳이었다 그러면 굉장히 충격이 크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남편 말고는 다른 경험이 없었던 그런 분이라고 하면 더 놀랬겠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걱정하는 건 정말 남편이 저렇게 살았을까? 그리고 나를 오래간만에 여길 데려간 걸까? 아니면 자기도 몰랐지만 어떻게 알게 됐고 우리가 그동안 소원했던 부부관계를 좀 회복하기 위해서 가자고 했던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궁금증과 함께 자기가 거기서 했더라면 남편이 원하는 대로 했더라면 우리 부부관계가 더 좋아졌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 그리고 또 애들 때문에 이혼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는 사실 이것이 이분의 가치관에 굉장히 반하는 행동이어서 좀 힘들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부부교환, 스와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스와핑에 대한 얘기는요, 우리나라도 꽤 여러 번 뉴스에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모임을 하는 분들을 그 외딴 곳에서 모여서 하는 걸 발각돼서 신고를 했다거나 이래서 그 수사를 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실제로 외국에 학회를 가면 실제로 이렇게 스와핑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의 체험을 얘기하고 그때 지켜야 할 어떤 자기네들끼리의 윤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로 봐서 이게 꼭 우리나라에만 있거나 혹은 어떤 문화권에만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문헌에도 보면 이런 어떤 3인 이상의 그룹 섹스는 고대부터 있었던 거이긴 한 것 같아요. 이 스와핑은 보통 한 5유형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성관계를 보는 거예요. 관음에 대한 어떤 욕구를 해결하면서 자기도 흥분하는 이런 정도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성교를 보기만 할 뿐 자기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노출에 대한 욕구인데, 다른 사람 앞에서 두 사람이 성교하는 거죠. 그것도 역시 다른 사람이 자신들의 성관계에 이렇게 합류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는 커플 이외에 다른 사람들과 애무를 한다거나 섹스하는 3인 이상의 섹스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다자성교라고 해서 파트너 대 파트너가 같이 섞여서 이 성관계를 하는 그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번째 유형은 실제로 부부교환을 하지 않지만, 행동으로는 하지 않지만 상상으로 하는 그런 유형을 얘기하는데, 보통 스와핑은 이렇게 관음에서 노출해서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걸로, 혹은 거기에서 커플까지 이어지는 그런 단계로 발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남편이 여기에서 이제 보면 남편은 거기를 계속 갔던 것일까? 처음 간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만약에 나처럼 처음 간 거였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게 남편은 계속 갔던 곳이고 거기에 나를 데려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 남편에 대한 신뢰가 다 깨지겠죠. 그리고 이제 남편이 굉장히 더럽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이 여자분의 가치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배신감 같은 것도 느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의 관계가 사실은 전에처럼만이라도 유지가 될 수 있을 보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뭐 이혼을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건 애들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소극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실 게 아니라 정말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두 분이 말하시기 어려우면 전문가와 같이 셋이서 얘기를 하면 조금 더 감정적이지 않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남편하고 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남편이 간다면 내가 어떻게 할 건지, 남편은 계속 그런 어떤 성적인 환상이나 그런 그 행동을 추구한다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할 건지,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남편과 끝낼 건지를 결정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남편과 협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남편이 아마 아내를 잃을 정도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남편이 노력을 해서 아내하고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부인께서는 결심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 남편이 왜 스와핑을 하려고 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꼭 아내가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부부가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너무 익숙해지고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서 성욕이 안 생기고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좀 뭔가 둘 사이를 회복해 보자라는 건지 아니면 정말 계속 이 남편은 자극적인 섹스에 익숙해져 있고 그것을 아내와 왜 이제 자신의 어떤 윤리적인 기준이 다 무너져서 뭉툭해져서 아내하고도 해보고 싶은 건지 그거에 대한 그 원인을 알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어찌 보면 이 사연을 주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걱정에 대한 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커플로서 안전한 섹스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누구랑 성관계 할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그 사람이 누군지 간단한 소개나 뭐 이런 식으로 알 수도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자기를 노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건강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이거는 좀 위험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당국의 그 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어떤 문제로 이렇게 위법으로 걸려들 수도 있다라는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과 조금 연결이 되지만 성병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교환 후에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나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부부교환 섹스를 하고 나면 분명히 관계가 변화가 돼요. 그래서 둘 사이의 질투의 문제 그리고 그 부부간에 굉장히 중요한 결속감의 기초가 되는 신뢰감이 깨진다든지 혹은 서로에게만 충실할 수 없다든지 그리고 그 사랑이든 부부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성적 배타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남들하고 하지 않은 행위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만 한다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문이 열려버렸기 때문에 그 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충실성이라든지 배타성이 다 깨져버렸을 때 두 사람이 정서적으로 유대감을 계속 가질 수 있는지의 문제들 그리고 이제 성병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또 정서적으로는 내 아내가 물론 내가 원해서 아내를 데리고 갔든 아내가 원해서 나를 데려갔든 아내가 다른 이와 남편 앞에서 섹스하는 것이 과연 내가 편안할 것인지 그때는 막 자극이 되고 흥분이 돼서 같이 휩쓸렸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계속 그 잔상이 남을 것이고 그것이 나한테 상처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 또 남편이 다른 이와 할 때의 문제, 그 똑같은 얘기죠. 그리고 또 왜 커플 대 커플로 했을 때 그렇게 막 그 왜 어떻게 보면 체액들이 막 섞이는 데서 오는 어떤 비위생적인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와핑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했던 몇 가지 그 사례들에서는 대개의 경우에는 남편들이 권유를 하지만
결국 아내가 그 했던 사람과 또 정서적인 관계가 생겨서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아까 같이 왜 내 파트너가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한 것이 계속 잔상이 남고, 혹은 뭐 더러워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혼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기 때문에 부부 교환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기보다는 상상을 한다든지, 그보다 더 좋은 건 그 장소를 옮긴다든지, 여행을 해서 장소를 옮기면 조금 더 둘 관계가 로맨틱해지겠죠. 그래서 그 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혹은 뭐 체위를 좀 바꿔본다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잔잔한 로맨스를 살리면서 부부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것이 더 훨씬 건강하고, 그리고 그 어떤 나를 흥분시킬 수 있는, 건강하게 흥분시킬 수 있는 그런 그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제가 스와핑을 한 뭐 양평의 어떤 별장 뭐 이런 거 기사로 나올 때 봤더니, 공연 음란죄처럼 왜 이렇게 남들이 봤을 때 그렇다면 걸리는데 그 안에서만 했다면 그건 걸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왜 성인이고 성인의 결정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장소를 빌려준 사람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장소를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그런 모임을 주도한 사람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에 참가한 사람은 그렇게 법적인 책임을 안 무는 것 같긴 해요. 뭐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서 사실 이 스와핑 부부교환에 데려가는 파트너는 자기 파트너가 아니라는 말도 있지만, 정말 부부가 정말 왜 둘에 대한 신뢰는 분명하고, 그리고 성에 대한 어떤 가치도 똑같고, 그리고 이런 관계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깨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뭐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건 그 부부의 문제죠. 자신이 있다면. 근데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데 조금 함정이 있죠. 둘이 아무렇지도 않다면 뭐 아무렇지도 않은 거겠지만, 하여튼 여태까지 연구나 혹은 왜 사례 발표를 들어보면 깨지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사랑에 있어서 사람들은 배타성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남들하고 하지 않는 행위를 우리 둘만 한다는 거.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신뢰의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왜 그 성적 배타성, 사랑의 배타성은 뭐 네가 내 거기 때문에 이런 거라기보다는 당신이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은 나고,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은 당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행위인 섹스도 우리 둘만 할 수 있어라는 어떤 그런 그 신뢰감, 뭐 혹은 일치감 뭐 이런 것 때문 아닐까요?